예, 외유성 출장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가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라도 위법이 있거나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면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을 제안한 겁니다. 단독 회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간의 단독 1대1 회동은 처음 있는 겁니다. 글쎄요, 먼저 김현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게 같은데, 대변인께 이 시기에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의미가 있는 거겠죠? 또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제안을 홍준표 대표가 여러 차례 단독회담을 제안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여야 대표들이 같이 만나는 자리에 최근에 이제 오자 회동할 때는 참석을 했죠. 예. 그 자리에서도 아마 홍준표 대표가 뭐 따르게 별도의 이제 회동을 제안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11일 날 단독 회동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은 추미애 대표께도 연락이 왔고 예. 오늘 10시에 이제 민주당 두 쪽에도 연락이 분이 왔군요. 만나는 예. 거를 이제 뭐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지금 이제 그동안 홍준표 대표가 우리가 다당제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지만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와 좀 이렇게 더 진지하고 더 폭넓은 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형상회담 준비를 한참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가장 정치권의 이슈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의제, 외교안보 의제를 이제 거론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좀 다 다뤄보자 이렇게 역제안을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자, 의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졌을 것이에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 제1야당 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뭐 큰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산적해 있는 추경 관련해서 일자리 추경 있고요. 그다음에 개헌 문제가 있고 국민투표법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야당의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이경환 부대표님, 홍준표 대표가 이제 단독 회동을 그동안 뭐 사실 여야 대표들 다 만나는 경우는 사실 뭐 좀 꺼려했었는데 지난 3월 7일 날 처음으로 이제 만났고요. 청와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독 회동은 좀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 이번에 제의를 했고 또 수용을 했습니다. 홍 대표가 수용한 배경은 그만큼 지금 최근 국정 관련해서 청와대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원래 홍 대표께서 이야기하실 때도 의제와 시간에 상관없이 좀 충분히 대화 자체가 만남 자체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자라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영수회담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차원에서는 단순 1대1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1대1을 하시라 이런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1대1 영수회담을 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뭐 물론 시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어떤 시간과 의제에 상관없이 계속 이야기가 길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두 분이 뭐 많은 대화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뭐 제2야당하고도 좋은 이야기를 해서 어떤 이 국정에 국민이 편안한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오늘 2시 30분부터 진행된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대1 단독 회동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금 청와대로부터 그림을 받아서 시청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렇게 이제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3월 7일 때는 그 안보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홍준표 대표가 역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뤄보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뭐 다른 이야기 좀 하실 말씀 있었을까요? 예, 당연히 할 말도 많았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또 지금 현재 뭐 김기식 원장이라든지 어떤 개헌 문제, 아까 우리 그 대변인께도 이야기를 잘하셨던 개헌이라든지 뭐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개헌 문제, 지방선거 관련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1대1 대화니까 아무래도 대화의 의제가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고 또 예.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당연히 얘기를 했을 거고요. 예. 그 당시에 의제를 남북 문제에 국한시켰던 것은 그때는 여러 당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예. 어떤 그 당시의 현안이었던 예. 남북 문제에 집중하자. 그래야 심도 깊은 대화가 될 거 아니냐. 예.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김철우 대변인,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두 분 중에 한 분을 부르지 않아서 섭섭하시지 않으시죠? 글쎄요, 뭐 이제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을 뭐 여러 분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고 또 1대1로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 시기가 좀 미묘하긴 합니다만은 그 홍준표 대표하고 1대1로 그 회담을 한 것 자체가 예. 국정 현안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가동할 수 있다는 예,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예. 약간 이제 우려되는 측면이 또 있는 게 어떤 게 뭐냐면 있을까요? 우선은 그 1대1로 만난다고 미리 공개를 하고 만나시면 될 일을 일단 비공개로 했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거대 기득권 양당이 그 담합을 하거나 밀실야합을 할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했다면 보다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예.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요. 오늘 논의는 뭐 다양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개헌 문제도 있고, 예. 뭐 추경도 있고, 특히 김기시 원장의 뭐 거치 문제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 그것이 그러니까 거대 기득권을 지키는 담합으로 비치지 않기를 예. 바랄 뿐입니다. 제1야당의 홍준표 대표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뭐 날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시 후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총이 있습니다. 아마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마치고 의총에 와서 이제 의원들에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얘기를 아마 어떤 식으로인지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진 사퇴든지 아니면 뭐 임명 철회든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김 대변인? 일단은 원칙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를 놓고 고심을 하지 않으셨겠나 싶습니다. 예. 19대 국회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예. 당시에 저희가 2012년도 그 대선 공약으로 많은 그 정치 개혁의 의제를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여야에서 처리가 안 된 문제도 많죠. 예를 들면 기초 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당시 여당에서 반대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당 공천을 다시 이제 하는 걸로 저희가 당론을 바꾸기도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을 할 만한 적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봉착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 뭐 감싸고 그러진 않겠다. 이제 이 입장을 명료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개혁 인사가 번번이 무산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 그런 배경을 토로를 했다는 것도 지금 분명히 그 입장문에는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보면 하나라도 위법하거나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면 사임토록 하겠다. 조건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선관위에 어제 이제 질의서를 보냈고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답변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 그 내부적으로는 혹은 판단으로는 아마 잘못된 것이다. 뭐 평균적인 국민 감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김기식 원장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민적인 뭐 국회의원들의 일반인 관행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김기식 원장 자체가 국회의원 시절에 아주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다른 피감 기관들한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오히려 더 거기에 자기 자신은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갔다는 것.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본다면 그런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돼서 다시 피감기관을 상대로 엄격한 잣대를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사임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사임하기에는 그동안 청와대가 너무 심하게 밀어붙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 대변인께서? 출구 전략이요? 예. 우선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그 서면으로 그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미 그 임명 전에 사전에 다 검증돼야 될 일 아닌가요? 이게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어떤 도덕성이 있는지, 이한지, 그리고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건 다 사전 검증에서 해야 될 인사검증팀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혹시 저 김기식 원장하고 조국 수석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여연대도 하고 그다음에 더 미래 연구소에 그 이사진도 같이 하고 강사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실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대통령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사임을 시킬 거냐 아니면 사임을 안 시키면 안 시키는 이유를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무슨 지금 그 서면 브리핑에서 예. 아니 그러면 갑질에 대해서 국회의원 갑질이나 아니면 공직자가 임명이 됐을 때 그 사람의 과거 갑질 행태에 대해서 어떤 그때 시대의 평균에 따라서 용인해 줄 수도 있고 용인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게 적폐청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면 과거에 평균 이상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입장문 발표가 조금 늦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사전에 검증 작업을 통해서 네. 충분히 그런 인물을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뭐 대변인이 나와서 선관위에 그 질의서를 예.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질의서도 이미 그 조국 수석이 한 번 더 검증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2번 검증한 거 아닙니까? 임명 전에 사전 검증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가 계속 되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 번 더 검증을 했다. 그랬는데도 계속 문제 제기라고 의혹 제기를 하니까 그럼 선관위에다 물어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인사 검증 라인과 민정수석은 뭐 하는 겁니까? 예. 저는 오직하면 저희가 논평에 조국 민정수석의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결정을 왜 중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다 물어보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만듭니까? 왜 떠넘기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낸 입장문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저기 아까 이경환 부대님께서 이제 출구 전략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 출구 전략이 아니라면 오늘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나 하자가 없다면 인사는 그대로 가겠다.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건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는 정면으로 민의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미 민의는 50% 이상이 사퇴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실제로 과연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올지도 알 수 없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아마 그 결과가 불법적인 부분이 더 중점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실제로 불법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람을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을 자연스럽게 사퇴시키는 어떤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예. 과거에 그런 방법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뭐 그 이희호 여사 어떤 경우 관련해서도 어떤 법제처에 질의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청와대가 어떤 본인들이 결정 내려야 될 것을 예. 직접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어떤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청와대가 그 선관위 질의서를 보내면서 이 피감기관 16곳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20대 국회 국회의원 출장 사례를 공개를 했는데 이걸 두고도 또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의 얘기 좀 듣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 여당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 정쟁의 최전선으로 나서면서 모든 협상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나기조차 어려워진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역할은 최전방 공격수, 정쟁의 최전선이기보다는 국정을 함께 운영하는 협상의 주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그에 걸맞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청와대 출장 소상으로 전략한 집권당 민주당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요원인지 아니면 오로지 저항적 대통령 문재인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사찰 전수조사를 했으면은 민주당이 발표해야지 그 자료를 고스란히 청와대가
수집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명백한 헌정유리고 국회 사찰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들의 부적격 해외 출장 사례를 찾아내서 김기식 적폐와 퉁이라도 치자는 것입니까? 급기야 임종석 비서실장은 엄연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는 결코 묵과하고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사전 검증과 사후 검증까지 실시하고도 또다시 인사 참극을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자 김현 대변인, 그 청와대가 이 국회의원 출장 사례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겁니까? 그게 선관위 자료죠. 사실은 국회 자료입니다. 국회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그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뭐 직접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녹색당에서 아마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한 것이 아마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그걸 이제 기자들한테도 전달하고 저희도 같이 공유한 거죠. 네. 그 한국당에서는 유례없는 입법부 사찰이라고 했는데 19대 국회 당시하고 20대 국회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여야 의원 수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숫자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이 상임위마다 그 피감 기관이 많은 상임위가 있고요. 또 이제 뭐 국가기관만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좀 편차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정무위 같은 경우는 은행을 이제 그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피감 기관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많고 뭐 국토교통부 같은 데 좀 많으니까 그런 데는 사실은 의원들이 더 나갈 수 있는 데고 예를 들어 외통이야 뭐 기본적으로 의정 활동 자체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보면 다양한데 지금 이제 피감 기관에 나갔던 분들이 말씀대로 의원 수가 자유한국당이 더 많고 야당이 더 적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김영란법 이 처리되기 전 상황하고 처리되고 나서 의원들이 이제 대하는 그런 그 이제 뭐 식사 문제나 아니면은 피감 기관으로부터 받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김기식 전 의원이 이제 의원 재직 시절에 있었던 그런 문제를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비판은 달게 받고요. 그리고 이제 김기식 원장도 부적절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했고 사과를 한 거고요. 청와대에서도 역시 이제 그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0까지 이제 그 검증한 과정에서 사실은 이 문제는 또 빠져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럼 인사 검증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한편으로 수용하지만 없는 항목까지 본인이 써서 내가 이렇게 피감 기관에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왜 쓰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너무 과한 문제 제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피감 기관에서 가는 거를 다 금지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국회에서 예를 들어 출판 기념회도 그래서 의원들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사실 출판 기념회가 없어진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그 출장을 어디까지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를 맞춰서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까지는 불허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의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국회의원도 저희가 이제 안행위를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조금 해석하기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그러면은 선관위에 다 의뢰를 하듯이 청와대에서 선관위 의뢰한 것을 가지고 정치권에 대한 사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그 김철규 대변인은 이제 보좌관 생활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서를 동행했다 그 부분을 좀 논란이 됐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김기식 원장과 비슷한 사례로 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또 비서관을 대동하고 독일 출장을 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세요? 데려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그 경비는 또 이제 피감기관에서 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통상 이제 국회에서 그 의원 외유를 나갈 때는 상임위를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나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대부분 여야 의원들이 같이 뭐 이렇게 조를 짜서 간다든지 뭐 4, 5명, 5, 6명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모든 일정이 상임위 행정실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해외 일정은 공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의원 혼자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서를 동행했을 경우 그건 사실은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여성 인턴 비서를 데리고 나간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까 19대, 20대 뭐 국회마다 다르죠. 사실은 그러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결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혹은 간행 때문에 너무 국회의원들이 익숙해 있어서 이걸 정말 불법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녔을 수도 있잖아요. 예.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차제에 김기식법 제정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판단을 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차제에 좀 이걸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지금 김기식법이라고 해서 우리 예. 당에서 지금 제한 발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적 목적이냐. 만약 공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예. 실제로 피감기관이 돈이든 아니든 왔을 때는 어떤 뇌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김영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는 현행법으로도 그런 부분이 명백하다면 예를 들어서 공적 목적이 아니라 사적 목적으로 어떤 피감기관에 돈을 썼다. 그리고 실제로 여인턴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여인턴이 가는 목적 자체는 실제로 보좌관이 그 공적 목적으로 간 거하고 좀 달리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데리고 갔다든지 수의 목적으로 하다든지. 근데 실제로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는 어떤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세 분께 1분씩요. 각 당의 선거 상황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3명이 이제 출마를 하고 오늘 TV 토론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또 경선도 있고요. 결선 투표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서울시장 선거만 이야기를 좀 짧게 해주시죠.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일단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박원순 후보께서 이제 대선과 관련돼서 본인의 입장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이제 2011년도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서울시 행정을 다뤘고 앞으로 이제 또 남은 4년에 이제 가장 잘할 분이 누구냐는 것은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 후보가 본선까지도 가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 경선에서 나오는 각종의 공약이 이 서울시정을 발전시키고 서울시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눈높이 맞는 그런 일이 될 건지에 대해서 면밀히 잘 준비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어때요? 호남 지역 빼놓고 다 이제 공천됐죠? 예, 공천 완료됐습니다. 저희들 한참 어려웠고요. 어려운 과정에서도 어쨌든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공천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천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전열을 정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각 후보들이 노력할 텐데 예로부터 지방선거는 어떤 중간 심판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국민 눈높이는 맞지 않겠지만 어떤 우리들의 노력을 본다면은 어떤 표를 국민들이 한 군데 몰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적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아서 국민들이 적당히 배분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들에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안철수 예비 후보만 쳐다보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예, 그렇죠. 저희도 이제 17개 시도에 전부 후보를 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결국 후보를 낼 겁니다. 내는데 가장 이제 선두에 서서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게 결국 이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서울을 변화시킬 사람, 바꾸자 서울 이런 모토로 안철수 대표 후보가 열심히 뛸 거고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7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전에 아름다운 양보도 했고, 근데 그 아름다운 양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지만
7년간의 시정의 변화가 없었는데 4년 더 한다고 해서 또 변화가 있겠느냐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